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ARF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올해는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인 중국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립하면서도 확실히 미국 측에 서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직접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더욱 남중국해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K-팝 스타 블랙핑크의 베트남 공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도이체 벨레 등 외신들은 베트남 문화부가 한국의 K-팝 스타 블랙핑크의 투어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 IME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그어놓은 구단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또 한 번 집중된 겁니다. 베트남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베트남 네티즌들의 보이콧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베트남 네티즌은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2장을 샀는데 소의 혀 구단선을 비유한 표현이 표기된 지도를 보고 그만두기로 했다. 난 애국자니까라는 등 반응을 보이며 마치 블랙핑크가 구단선을 지지하는 듯한 어이없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콘서트 보이콧 주장이 다수 제기되자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인데요. 문제의 구단선은 중국이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입니다.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했고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해 새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9단선이 늘 논란이 되는 이유는 중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U자 형태로 9개 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9단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9단선 주장을 담은 영상물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는데,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 대해서도 영화 속 장면에 9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온다는 이유로 상영 금지 처분을 내렸고, 영화 언차티드도 같은 이유로 상영 금지해버렸습니다. 필리핀도 영화 바비의 개봉 금지를 논의 중인데 영화 속 장면에 9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나온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블랙핑크 콘서트 보이콧 움직임 역시 이런 반중국 감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9단선 때문에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나라, 즉 필리핀과는 특히나 충돌이 잦습니다.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 결과는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에서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며 필리핀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즉 중국이 남중국해 수역에서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판결을 아예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판정 7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오랜 역사적 관행을 통해 형성되었고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중재 판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기구의 재판 결과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인도와 일본 등은 중국을 비난하며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등 9단선은 중국이 따돌림당하는 주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대놓고 필리핀을 향해 군사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했는가 하면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해안경비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 해경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해군 작전을 지원하던 중 중국 선박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적당하고 괴롭힘과 방해를 받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필리핀 입장에서는 유사시 중국 함정을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필리핀은 한국에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계신 함정은 얼마 전 한국에 입항한 필리핀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입니다. HD연대 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의 인도한 함정으로 3년 만에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호세 리자람은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캐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mm 함포와 함대 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하여 건조한 호위함이 바로 호세 리자람이었습니다. 호세 리잘은 스페인 치아의 필리핀에서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필리핀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요. 필리핀 국부의 이름이 우리 기술로 건조한 군함의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필리핀이 이 함정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이 함정이 처음이었고, 호세 리자람은 해성 대한미사일과 청상어 경어뢰 등 한국산으로 무장한 호위함이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2020년 취역 첫 해에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한국조선의 국제적 위상도 높였고, 이후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에 힘입어 HD연대는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예정된 납기를 1개월 단축해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HD연대는 필리핀에서 추가로 수주한 2척의 초계함과 6척의 원해 경비함도 건조 중입니다. 이처럼 필리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HD연대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 수역이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필리핀 해군은 물론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및 물류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미 해군이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바로 수빅만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수빅만은 과거 미 해군이 30년 이상 주둔하며 사용했던 기지 부지이면서 2019년 한진중공업이 조업을 중단하기 전까지 23억 달러를 투자해 갖춘 550m급 독 2배 등 세계적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수빅만과 인연이 많은 HD연대가 만일 필리핀 수빅만의 해군 함정 수리조선소를 확보할 경우 필리핀 해군의 수명주기 지원, 즉 MRO 사업을 중심으로 특수선 사업 분야에서 큰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필리핀 해군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신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한국과 남중국해를 잇는 구간에서 선박 자율운항 기술 검증에 성공한 겁니다. 최근 삼성은 원격 자율운항 시스템과 스마트십 시스템이 탑재된 1만 5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거제에서 대만 가오슝항까지 1,500km를 자율운항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망망대해가 8차로 고속도로라면 한국에서 남중국해를 잇는 항로는 좁고 번잡한 시내길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국내 항로보다 대형 선박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로에서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이 선박은 운항 중 반경 50km 이내 9,000개 이상의 장애물을 정확히 식별했고 90번에 걸친 실제 선박과 의조 후에서 안전하게 우회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또 선박이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시스템에 따라 채택한 항로는 숙련된 항해사가 결정한 회피 경로와 90% 이상 일치해 삼성의 기술력을 대형 컨테이너선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자율운항 기술은 자동 식별 장치와 레이더, 카메라 센서 융합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자동 식별 장치는 바다 위에서 자기 위치를 다른 배에 계속 알려주고, 레이더는 멀리 있는 다른 물체를 감지해냅니다.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충돌 위험이 생기면 속도와 방향을 바꿔 피해가라는 의사결정도 내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사람이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한 필리핀은 더 이상 고민 없이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전투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최근 2,400톤급 필리핀 연안 경비함 6척에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약 390억 원에 달합니다. 함정 전투체계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함정에서 모든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전투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2000년 이후 CMS를 독자 개발해 국산화했는데요.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전투함, 대형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의 함정의 전투체계를 공급 중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으로 예정돼 있는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인데요.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남중국해에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남중국해 국가들의 함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는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